안녕하세요. 평양아줌마 김서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이 고향이셨던 저희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북한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대한민국 서울 미아리 쪽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어렸을 때 보니까 남한이 고향인 사람은 사람들이 잘 접촉을 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철없는 저는 그걸 알 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정말 마구잡이로 학교 가고 싶은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저희 집안이 출신이 가장 적대 계층에 속하는 집이라 저 집안에는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는 집안 하는 이런 아마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통제를 했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특별히 아마 머리가 두뇌가 특별히 이제 총명하고 이러시니까 그 학업에 대한 아집이 대단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형편이지만 아버지가 일본에서 고학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도쿄 종합대학인가 그쪽에서 아버지가 공부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가정교사였어요. 네. 그때 어머니는 일본에서 크게 병원을 하고 있는 병원집 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나 잘생기셨고 또 머리도 너무 좋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런 것에 이제 매료가 돼서 훗날에는 이제 아버지 학비도 어머니가 다 대주면서 이제 함께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왜 한국이 아닌 북한으로 갔는지 그건 지금도 저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어디를 보내지는가 하면 가장 그 북한에서 힘든 공사판으로 아버지를 보내는 거예요. 군수품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청진 낮은 사이 철로 공사장 이런 데로 아버지를 돌렸는데 아버지가 언제 대학의 교수로 했는지 그건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잘 모르는데 고향이 남한 출신이고 또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던 데다가 또 6.25 때 아버지가 강원도 원산 쪽에서 아버지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그 대학교가 남한에서 파견한 간첩단 소굴이었다는 그런 이유로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런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문학도였고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안 오고 하면 이런 달밤에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참 기가 막히게 잘 타셨고요. 이러셨던 분인데 그리고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셨고 북한에서 아마 여느 가정주부들 보고 사모님하고 이런 거는 아마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이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한 번씩 찾아오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를 늘 사모님이라고 꼭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 이제 훗날에 보니까 6.25 때 북한에 명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전의 길로, 문경곡에 이런 노래들 보면 그게 다 아버지 제자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자들은 훌륭하게 키우느라고 애를 쓰셨지만 본인 자체는 국가에서 항상 이제 눈을 켜고 아버지가 혹시 어떤 다른 나쁜 걸 교육시키지 않나 하는 이런 레이더망에서 아버지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게 아버지의 인생이라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책에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아버지는 그 당시 이제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한테 단돈 10원도 가져다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월급을 얼만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책들을 사서 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잠시 다녀오거나 또 저희 사촌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만경봉호 초창기에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제일 많이 아버지가 부탁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 그런 서적들을 좀 구할 수 없겠나,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겠나. 그게 말하자면 학구열이 굉장했던 게 저희 아버지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저희 오빠도 책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냥 책을 많이 보는 그게 저희 집안 이제 풍속이었는데 제가 한번 아버지 보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제자들이 다 작가고 유명 작가들인데 아마 석광이 하면서 그 옛날 북한의 명곡들 그 작사한 분들 하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그래서 아버지는 왜 글을 안 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때 어린 나한테 딱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마음에 없는 글을 쓰기 싫어서 안 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얘기의 의미를 나는 다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한이 있었구나, 이런 거 정도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 자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광산에서 내려와서 광산에서 아버지를 창고장 일을 시켰는데 10년을 했는데, 광산 비품 창고를 보는 일을 10년 했는데 10년 뒤에 딱 계산착오로 전구도 아마 한 개가 딱 이제 차이가 났대요. 그만큼 고지식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으니 마음속에 그 본인이 배웠던 모든 것들을 어떤 국가에 좀 쓸모있게 써보려고 애타게 공부를 했던 분이 결국 그거를 한 번도 써먹지 못한 채로 북한 사회에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국 북한 당국은 이제 그 옥편을 집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없게 되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그냥 손이야 발이야 사정을 해봤다, 껍박을 해봤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때 한 2개월 정도를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거는 잘 몰랐는데, 훗날 제가 이제 오빠를 통해서 왜 저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나 하니까 아버지한테 나라에서 뭔가 부탁을 하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마 그때나마라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아마 사망하시기 얼마 전부터 그걸 이제 북한에서 옥편을 집필하는 여기에 아버지가 함께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생기셨고 아는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때 당시는 뭐 핸드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애 편지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아버지가 그 연애 편지가 오면 그걸 이제 어머니한테 다 드리면서 당신이 대답을 좀 다 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셔서 어머니가 매일 앉아서 그 하루에 평균 한 5통 정도는 연애 편지를 써야 될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그런 분이셨던가 봅니다. 일본에서요? 아니면 북한에서? 북한에서. 그래서 이것도 욕심이겠지만 만약에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 아마 대한민국에 계셨으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는 좀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냐게 제가 이제 TV를 보니까 이어령이라고 그 문학가로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분의 그 시사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걸 보고 얼마나 아버지 생각이 간절했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많이 드는지, 그래서 문득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 다음에 이 세상에 제가 없을 때라도 우리 애들이라도 우리 외할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꼭 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를 그냥 일주일에서 아마 한 3, 4일 정도는 학교를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전혀 한 번도 학교를 왜 안 갔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아마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아마 학교에 가서도 크게 뭐 실력이 뭐 이만큼 뛸 수 있게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뭐 50이 훨씬 넘어서 저를 이제 보다 보니까 아마 저한테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싫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에 살면서 한 번씩 교훈적인 얘기 외에는 저한테 일체 욕이라는 걸 한마디도 모르고 사셨던 게 저희 아버지셔서 가끔 떠오를 때 보면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나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우리 딸이 잘 살고 있나 하고 물어보는 이럴 때도 더러 있었고요. 너무 내 삶이 힘들어서 내 꿈이 너무 한계에 도달해서 더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여기서 접을까 할 때도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꿈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이런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따라 문득 아버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날이라 아버지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다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듯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더 따뜻하게 전화 한 번이라도 해드리고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고 없는 시간 내서라도 꼭 찾아봐 드리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여한이 남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